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황교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뭐 삼성의 배우, 삼성을 밀어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2015년에 말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특별히 지사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못 박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외교적인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스판을 두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힘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유시민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황교안 이 권한대행을 했을 때 뭐 괜찮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 황교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5월 1일이면 며칠 안 됐죠. 어젠가요? 5월 1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분이 왜 황교안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냈을까? 굉장히 의심이 아니라 의문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게 할 것인가? 황교안을 내세워서 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현재의 세계적인 동향을 볼 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 감축 프로그램을 특별히 미국 민주당이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통제사회로 더 간 거, 부시의 애국법을 제정한 이후로 그걸 보면은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이나 어떤 추진하는 점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를 지휘하는 큰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로 있으면서 미국 민주당 것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 감축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해치게 한다든가 또는 죽인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애를 낳지 않고 또 애를 갖지 않고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동성애 추진하고 독신남 만들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각종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예 프로그램으로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장기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도 독신녀나 독신남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스럽게 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장애인의 인권이 굉장히 경시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아요, 장애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권만을 보자면 동성애나 독신녀 문제보다는 독신남 문제보다는 장애인 인권을 우선 보호해줘야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성애자 추진을 하고 있고 동성애자 보호 추진을 하고 있고 독신 남녀 만들기 그런 연예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가령 우리가 먹는 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암 환자가 늘어난다거나 호흡기 질환자도 그게 폐에 암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이 가장
세계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K-팝이나 뭐 그런 K-드라마를 활성화시키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볼 때 동남아도 그 문화를 퍼뜨릴 수 있고 남미한테도 문화를 퍼뜨릴 수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그 문화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연예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인구 감축 프로그램 또는 통제화된 사회, 공화당이 추진하는 뭐 통제화 사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전 세계적인 경향을 만들 수도 있죠. 한국을 왜 테스트베드 국가로 딱 찍어서 그 세계의 그 슈퍼파워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동영상 180번에서 왜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이 일부러 거의 지지율 조작을 통해서 폴리티컬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단지 2,000명을 조사해가지고 굉장히 조 바이든을 띄워줬단 말이죠. 누가 띄워줬냐면 미국 민주당 쪽에서 특히 아마존의 베조스,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띄워줬단 말이죠. 근데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오바마 밑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부통령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이 조 바이든은 동성애 정책을 먼저 오바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캐톨릭이다 라는 것을 내세운 사람이 조 바이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로마 캐톨릭 그 제수잇 파워가 뭐 한국에서도 엄청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의 금융 정보, 뭐 언론기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조 바이든은 자기가 캐톨릭이다라는 것을 내놓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트럼프 밑에 있는 부통령, 그 부통령도 아주 뭐 신부가 되려고 했던 정도로 열렬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는 인구 감축 프로그램이 굉장히 추진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온통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한국의 황교안이 차기 대권을 차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위대 입국도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말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WTO에서 그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한국의 손을 들어줬죠,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WTO한테 후쿠시마산 한국 수입되는 것을 반대쪽으로 한국 승소를 한 이후에 아베가 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그거 억울하다 WTO 그 패소 문제에 그걸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을 견제하는 쪽에 발언을 하면서 일본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많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세워진 이후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자동차 회사를 들여다가 실업률을 낮추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세계 경제 추세를 볼 때는 한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것을 미국 그 경제 브레인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그 경제 무역 수지를 조금 낮출까
그런 쪽으로 아마 가게 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베가 지금 차기 총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원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공화당 보수 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회담을 한 거를 보면은요,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생일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만큼 친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할 것처럼 막 그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원하는 그 식량이죠. 식량을 일본에 수입하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두 가지가 무역 협상에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보면은요, 멜라니아 이 사람도 캐톨릭이에요. 근데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베 부인은 이름 모르게 아키야인가 뭐 그렇죠. 이 사람은 까만 옷을 입었단 말이죠. 보통은 이상하게도 흑백 논리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옷 입는 걸 보면은 제가 참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가 그 아베에 대해서 한 것은 굉장히 우대를 한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아베를 앉혀놓고 아베에게 일본어로 그 미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오래 할 수 있게 해놓고 그걸 또 다시 통역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본 그 아베를 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베 수상이 누굴 또 만났냐면요, 그 트루도를 만났어요. 캐나다에 와서 트루도를 만나면서 또 그 WTO 패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루도와의 관계도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WTO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WTO한테는 패소 당했으면서도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건강을 잃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건강을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 여성운동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 조직이 뭐 굉장히 해야 할 그 상식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소비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인권 문제에 매달리고 뭐 동성애 문제나 뭐 여성의 인권 이런 거 미투 운동 뭐 기껏해야 그런 데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원천 기술을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의 그 전자 제조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무역 수지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일본에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보다 그렇긴 하지만 원천 기술적인 그런 부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로 단단히 뭉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이 수산물 문제를 소비자 운동을 반드시 크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